예, 감사합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국립원예특작가학원 저장유통과에 근무하는 홍성식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는 제가 딸만 셋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여인네들이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처제를 가졌을 때 집사람이 겨울에 복숭아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복숭아가 없어서 통조림을 이제 사서 줬는데 그 큰애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렇고 하여튼 복숭아 그러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잘 먹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벌써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복숭아 그러면은 눈 비비고 나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맛있는 복숭아를 재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 꿈이 있다면은 저도 이렇게 좀 맛있는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민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겨울에 복숭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겨울에 재배할 수 있는, 겨울에 맺힐 수 있는 복숭아를 한번 재배해 보는 것도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2016년에 브라질에 한번 이제 파견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숭아가 보통 500시간에서 1000시간 정도 그 저온요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꽃이 열리는데 거기는 120시간까지 아주 그 짧은 저온 가뭄만 하면은 그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그 과수가 지금 자꾸 시설 쪽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응용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복숭아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참 수확은 관리해서 이것처럼 까다로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숭아 하면은 저장의 개념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복숭아의 전체적인 그 수확 후 관리 전반적인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좀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 수확 후 생리 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 한두 가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확 후 관리 일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아기 사진부터 시작해서 사람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다음에는 결혼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수확 후 관리 쪽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비슷하냐면은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떠나 보내죠. 모체로부터 독립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따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과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최대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노인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한테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 수명 연장의 꿈 그랬습니다. 이게 옛날에 진시황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수확 후 관리를 잘 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어떻게 좀 오래 살릴까 하는 것에 한번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그 남들보다 더 오래 저장하고 좀 신선한 과일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여기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오래 살 거는 뭐죠? 거북이요. 예, 거북이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죽을 게 뭘까요? 고양이? 쥐? 예, 이게 토가리 쥐고요. 얘가 이제 고양이입니다. 둘 중에는 쥐. 예, 맞습니다. 쥐가 가장
빨리 죽어요. 보면은 이제 들쥐, 아까 나온 거는 이제 토가리쥐라고 하는데 그 쥐 종류들이 이 앞에 사는 그거를 보면은 되게 빨리 죽고 이제 코끼리나 말 이런 것들은 좀 오래 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생체 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 중에서 그 호흡하는 양이 많으면은, 즉 활동량이 많으면은 빨리 죽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단전 호흡 많이 뭐 하면은 또 이 신선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단전 호흡 자체를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호흡을, 그러니까 내뱉는 그런 단전에다가 그 기를 좀 쌓는. 근데 수학후 관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호흡을 빨리 하면은 어려운 말로는 레디칼이라고 하는데, 우리 활성산소 많이 알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세포들이 빨리 노화되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호흡을 줄여줄까?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수학후 관리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는 거는 인간도 호흡하지만은, 여러분들 수확하고 난 복숭아 죽은 거 아닙니다. 걔네들 살아 있어요. 호흡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저장 양분을 산소를 받아들여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꾼 다음에 에너지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이제 광합성 산물, 그 다음에 물은 더 이상 그 복숭아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소모하는 것뿐이 없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에틸렌이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단전 호흡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호흡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산소를 좀 낮추고 대신에 CO2를 좀 높이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호흡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못하면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복숭아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호흡량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A 또는 MA 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숭아가 여기 보면은 수확 후에 연화된다든가 뭐 곰팡이 병이 걸린다든가 썩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장애가 나타나는데, 복숭아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들이 한 30% 정도는 수확 후에 이제 로스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복숭아는 이제 좀 높은 쪽에, 그러니까 10에서 한 30% 얘기하면 한 20-30%까지 이제 그 수확 후에 어떤 로스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한 1년에 1억 보십니까? 5천만 원, 3천.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뭐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은 복숭아 잘 지으시면은 1년에 한 3-4천 정도, 5천 정도는 이제 수중에 좀 떨어지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사실 그것보다 내가 수확후 관리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 하면은 거기서 한 20%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수확후 관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거를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늘리기는 참 어려운데, 수확해서 따놓은 그 복숭아 하나를 조금만 더 10%나 20%만 로스를 줄인다, 손실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수확 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소득이 10% 내지 20%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확 후에 품질을 묻히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하늘이 농사 짓죠. 이거 다 나왔네. 재배 방법이라든지 수확식이라든지 저장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수확 후에 복숭아의 수확 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조생종일수록 호흡이 심해서 저장성이 낮고, 만생종일수록 저장성이 높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고 같은 품종이라도 큰 과실이 작은 과실에 비해서 좀 저장성이 좀 떨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나무, 그 다음에 생장조제제를 사용한 과실은 저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미숙하거나 과숙한 과일은 또 저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례로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배가 지금 그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 중에 한 반 정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량도 그렇고 사실 소비가 줄어들어서 자꾸 이제 줄어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배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지베렐린 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추석이나 뭐 이럴 때 좀 빨리 출하하려고, 좀 빨리 있게 하려고 지베렐린 처리한 것들이 이제 밋밋한 배를 만들어 놓고 또 저장력이 없는 그 신고를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장 조절 때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빨리 있게 하는 것들, 인위적으로 있게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야, 저장을 할 때 조금 일찍 따면은 오래 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너무 일찍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 맛이 없을 뿐더러 또 저장력이 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일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복숭아가 제일 어려워요. 사람으로 또 얘기를 드리면은, 사과 같으면은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복숭아는 갓난 애기 다루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명심해도 어떻게 보면은 복숭아에서 이제 많은 로스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상자는 높이가 낮은 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한 20kg 상자 큰 거 말고 낮은 상자 다 쓰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 줄만 까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확 상자를 따자마자 간혹은 요즘에는 이제 다들 그런 거 하시는데, 간혹은 이거 좀 이렇게 그냥 이제 조금만 놓치면은 어떻게 보면 수확을 하는 그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품온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쪽에 몇 시간만 놔둬도 금방 이렇게 복숭아가 이제 확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내 손주 또는 아들내미를 막 태어나서 한 보름도 안 된 애들을 갖다가 그 뜨거운 햇빛에 놔둔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복숭아도 똑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어떤 수확 및 선별 시 장갑 착용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재봤어요. 잠깐만 놔두면은 38.8도 거의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열사병 걸려서 죽는 정도까지 되니까 반드시 아침에 일찍 수확하시고 수확 시 그늘이나 그늘진 곳이나 작업장으로 빨리 이동하시는 거, 요거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선별 시도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사과라면은 이 정도 괜찮은데 복숭아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다이 정도로, 그러니까 압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집을 때도, 손 집을 때도 너무 힘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그냥 그냥 짚어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확 후 관리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복숭아가 특히 부패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먼저 청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복숭아 수확이 한 7월 정도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미리 한 6월 달 정도에는 반드시 저장고 소독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다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고 소독하실 때
미리 소독하시고 거기 반드시 문 열어서 환기시켜 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락스 200배 정도 희석해서 소독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혹시 저장고 소독 해보신 분? 아무도 안 하세요? 이게 저장고 소독 1년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한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한 200배 락스 정도 처리해서 하라 그러면은 그게 되게 이렇게 락스 냄새가 심해요. 그래갖고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반드시 문 열어놓고 이렇게 물 싹 뿌린 다음에 그 냄새가 가시도록 충분히 말린 다음에 이제 저장고 닫아놓고 복숭아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저장고 온도를 원하는 온도까지 좀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은 농가하고 소독한 농가하고 소독하지 않은 농가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2년간 아무 소독 안 하고 놔뒀던 농가는 그 자체에서 한 부패율이 한 5 내지 15% 정도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염소 소독을 그래도 한 농가들은 0에서 5% 정도.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물 1리터에 그러니까 락스 1에 400이니까 400배 희석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200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생 관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숭아 수확 후 생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그 호흡하고 숙성하고 증산인데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계가 안 보여 갖고 여기 한 중반 정도니까 제가 12시 정도에 끝내도록 12시 정도에 끝내도록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예. 요 보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호흡이라는 부분, 그 부분을 줄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호흡은 제일 밀접한 게 뭐냐면은 온도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좀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하기에 복숭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모든 저장하시는 과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온도 컨트롤입니다. 제일 처음에 온도 컨트롤, 그 다음에 수분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대기 조성, 호흡 관리,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하라 그러면은 병해충이나 또는 고맙습니다. 병해충이나 또는 그 부패 안 되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중요한 온도 관리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온도하고 제일 밀접한 게 또 호흡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도씨에서는 이렇게 호흡이 빠른데 0도씨까지 늘어놓으면은 낮추면은 이렇게 그 호흡 하나에 있어 온도 하나에 의해서 호흡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약간 이론적인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과일을 나눌 때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호흡 급등형이냐 호흡 비급등형이냐 영어로는 클라이메트릭 타입이냐 넌 클라이메트릭 타입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복숭아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바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장하다가 이렇게 호흡이 갑자기 늘어나는 쪽을 우리가 급등형이라 그러고 클라이메트릭이라 그러고 이렇게 쭉 그냥 뻗어가는 거를 이제 넌 클라이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숭아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복숭아는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 옥천의 포도 유명하잖아요. 포도는 또 이렇게 넌 클라이메트릭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클라이메트릭형 과일을 우리가 수확 후 관리하기가 참 편해요. 왜냐하면은 에틸렌만 잘 잡아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효과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복숭아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어렵다 그러는 건데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에틸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급등형인 포도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크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또 그 나름대로 약간의 에틸렌만 있어도 되게 민감해서 막 잘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호흡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분들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CA 저장이라는 거하고 MA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CA 저장은 산소를 인위적으로 높여주고 CO2를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장고가 이렇게 완전히 밀폐돼 있고 그 안에 뭐 산소를 빼내거나 또는 CO2를 높이거나 이런 장치가 필요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초반에 저희들이 그 CA 저장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 CA 저장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사과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CA 저장고를 한번 그 보급을 하는 쪽을 하고 있는데 복숭아의 CA 저장은 그렇게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CA 저장을 하면은 효과는 있어요. 근데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돼서 이제 최근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CA 저장을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그 물질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1MCP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CA 저장의 효과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하나 나와서 또 됐습니다. 어쨌든 그 복숭아에서는 산소를 21%에서 한 1~2% 정도 낮추고 이산화탄소는 0.03에서 한 3 내지 5% 정도 늘리는 방법으로 해갖고 CA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잠깐만 그 바깥에 그냥 햇볕에 노출되면 거의 40도씨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온도를 떨어뜨릴까 하는 것이 또 관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예냉이라는 게 있는데 예냉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차압 예냉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행식 예냉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문헌에 보니까 외국은 이 얼음에다 그냥 갑자기 탁 집어넣어서 그 복숭아를 온도를 떨어뜨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거를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실험 중인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그 문헌을 읽다 보니까 복숭아가 사실은 우리가 좀 뒤에 나오지만은 100도 같은 경우는 한 8에서 10도 그러니까 좀 높은 온도를 저희가 잡아야지 그 아래 가면은 이제 과일이 갈변이 되는 장애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문헌에 보니까 그 데스존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0에서 5도 정도가 그 복숭아에서는 제일 그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구간이래요. 근데 0도보다 이하, 그러니까 0도 정도로 떨어뜨려서 계속 놔두면은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험을 해봤는데 아직 저도 이제 실패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0도에다가 제가 계속 놔둬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괜찮아요. 0도에서 그 아까즈키 그 전보악 그레이트 전보악 아까즈키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는데 0도에서 놔뒀을 때 0도에서 놔둔 상태에서는 한 뭐 일주일도 괜찮고 2주도 괜찮고 괜찮은데 그거를 딱 꺼내서 상온에 놔두니까 금방 이렇게 그 과육이 갈변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 저장고 안에서 0도 정도 맞춰서 한번 복숭아 해보신 분 계세요? 어느 정도까지 가셨어요? 2월달까지 갔어요. 그렇죠. 근데 맛도 좋고 예. 그런데 수분이 증발되고 쪼그라들죠. 예, 예. 그거 말고는 저녁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또 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출하는 못 하셨죠. 아까 그냥 나눠보고 그냥 먹으려고 예, 예. 그렇게 해봤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0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수확후 관리 쪽에서 0에서 5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서 사람들이 그 100도는 8에서 10도, 지금도 저도 이제 8에서 10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참 5도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 수준을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0도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수분 관리는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준을 해서 놔두고 빨리 0에서 5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상온에 유통시켜서 괜찮을 수 있는 방법만 좀 개발해 난다면은 저장이 복숭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복숭아 저장만 잘하면은 진짜 이제 떼돈 번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복숭아 저장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약간 얘기가 샜었는데, 어쨌든 저온 저장고 안에서 이제 첨달에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과실의 온도가 21도에서 1도까지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시간이 경과가 돼요. 그러니까 복숭아도 내가 이른 아침에 따라, 그 다음에 그늘에 잠깐이라도 햇빛에 놔두지 말고 그늘에 놔둬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여름철 온도가 한 그늘이다 해도 28도, 30도 정도는 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 5도 정도까지 떨어뜨리는데, 참나래처럼 이 아주 작은 과일도 지금 이만큼 시간이 걸려서, 복숭아 같으면은 이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냉의 효과가 높은 것 중에는 이제 사과, 복숭아, 포도, 여름철 과일에 이제 복숭아도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전처리 과정 중에 우리가 차압 예냉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온도를, 그러니까 수확한 다음에 빨리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그 처음에 저장고 수확 후, 그러니까 수확해서 막바로 이제 빨리 좀 품온을 떨어뜨려야 된다 할 때 한 8도 정도라고 세팅을 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 5도 정도까지는 조금 더 내렸다가 하루 정도에서 다시 8도로 올리는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깜빡 놓쳐갖고 그 과육에 또 그 장애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는 반드시 지켜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품온을 그렇게 빨리 떨어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수확 후 관리 쪽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차압 예냉식은 여러분들 못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냉을 한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또 결로거든요. 그래서 이 결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냉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복숭아는 여름에 수확해서 여름에 유통하는 과일이 되나서 예냉을 한 다음에 그대로, 그러니까 품온을 빨리 떨어뜨린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상온에 이제 내다 팔게 되면 오히려 악효과가 생겨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 결로 생기는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갖고 대충은 저장고 온도가 5도다 또는 8도다라고 하시면은 그 온도 맞춘 다음에 그 바깥 외기 온도가 한 15도 이내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좀 서늘하게 마트에서도 좀 유통을 할 텐데, 그 온도가 한 20도 정도다라고 하면은 8도 내지 10도 정도에서 꺼낸 과일은 그대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한 5도 정도에 있는 과일을 그대로 한 30도에서 유통한다라고 하면은 결로가 생겨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신다면 한 출하 전에 한 10도 정도로, 5도 정도 맞춘 거면 한 10도 정도로 조금 올려갖고 내보낼 필요도 조금 있어요. 근데 대충 이제 그 농협이나 공판장에 공선할 때도 그 저장고 내 온도를 낮추죠 보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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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출하하기 전에는 그런 작업들이 또 필요를 해요. 그래서 결로가 생기면 완전히 꽝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까 진도가 좀 더 나가셨는데 예, 저 호흡 억제 방법에서 예, 예능이나 아닌 건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CA라는 그 기호가 예, 예. 탄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이 전체 분들은 사실 모르실 거예요. 이 CA 저장법이라는 거. 아, CA 저장. 예. C 저장 일반 못해요. 그래서 C 저장을 하시려면은 C 저장고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CA가 예. 탄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모르니까. 그 CA는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의 약자예요. 탄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산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의 약자해서 CA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같이 나와 있던 MA라고 하는 거는 모디파이드 애트모스피어, 그래서 공기 조성을 좀 조절해 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쉽게 응용하기로는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 CA는 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닐 같은 걸 사용해서 MA를 하거든요. 과일이 이제 비닐 안에 집어넣으면 자체적으로 호흡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호흡하다 보면 산소는 자꾸 소모하고 CO2는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어떤 호흡을 조금 줄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MA 저장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지 못하잖아요. 과일 이제 꽉 닫아놓고, 그래갖고 그 안에 농도가 또 이렇게 어떤 일정 농도 이하로 이제 조성이 바뀌면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숭아는 MA 저장도 함부로 권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복숭아가 되게 까다롭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로의 방지는 결로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험한 거 내용으로 봐서는 온도별로 부패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한 20도에서부터 0도씨까지 쭉 놔뒀을 때 0에서는 한 25도 내지 30도, 25일 내지 30, 거의 한 달 정도 놔둬야지 그래도 부패가 좀 나타나고, 20도씨 상온에 놔뒀을 때는 금방 부패가 나더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장원 항도를 가지고 호흡량하고 에틸렌 발생량하고 경도의 변화, 그 다음에 경도하고 에틸렌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쭉 봤어요. 참고하시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저온장애 민감 정도, 여기서 이제 온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복숭아는 여기 0에서부터 5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존을 빨리 지금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제가 한번 실험해 본 거는 0도에서도 오래 저장하다가 그거를 인큐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한 30도까지 올려서 놔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도. 근데 그 방법만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으면은 복숭아 저장이 조금 더 오래될 텐데 아직은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온장애라고 하면은 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장애가 나타나는 건데, 대표적인 과일이 복숭아고 그 장애가 과육이 갈변되는 그런 장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천중도 백도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고, 그다음에 장원 항도도 이제 5도 놔두고 과심이나 또는 섬유질화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백도계는 지금 현재도 8에서 10도 정도 저장을 해라. 그다음에 황도계나 천도계는 한 5도 정도까지 괜찮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연구가 조금 더 진행되고 이게 상업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요 온도를 조금 더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숙성, 에틸렌 가스 발생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을 할게요. 갑자기 영화 포스터가 나왔는데, 이게 메리 포핀스라는 우리 애들 좋아하는 영화 광고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직업이 옛날에 이제 가스등에 불 붙이고, 그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불을 끄고 하는 게 이 사람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퀴즈를 드렸었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에틸렌이 처음 발견이 될 때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요 가스등 옆에서 이상하게 가스등 옆에 있는 나무는 낙엽이 빨리 지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낙엽이 안 지더래요. 그 원인이 뭘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다가 거기서 이제 에틸렌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에틸렌 연구는 뭐 그 파란색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양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에틸렌에 대한 어떤 그 유일한 기체상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고 에틸렌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일의 노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요 그림에 보듯이 이파리가 사과 하나 갖다 놨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진 거 보시죠. 그러니까 사과는 에틸렌 발생이 높은 과일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피의 유형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는 다른 부분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에틸렌의 다양한 생리적 긴장 어쨌든 에틸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장하는 쪽에서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에틸렌을 되도록이면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틸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라고 생각하는 한 것 중에서 이제 활성탄, 그다음에 과망간산 칼리, 오존, 그다음에 생합성 억제제, 그래서 AOA, 그다음에 여기 1MCP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덜 민감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뒤에 나오나? 지금 우리 그 농가에서 오존 발생기 있으시는 분 계세요? 오존 발생기. 이 오존 발생기를 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 오존 발생기 때문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사과하고 배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존 발생기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쓰지 않도록 권합니다. 근데 복숭아는 그래도 그 오존 발생기에 크게 민감하지 아직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상관없는데 오존 발생기가 만약에 있다, 설치를 해놨다라고 하시면은 그거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우리 그 오존이 폐에 그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파 세포를 이제 파괴한다라고 그래요. 오존이 워낙 그 강력한 물질이라서 그 오존 자체가 이제 에틸렌을 깨부시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오존 발생기가 있다, 내 저장고에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좀 비릿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미 오존 농도가 좀 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비릿한 냄새 나기 전에 들어갈 때는 문 다 환기시키시고 들어가세요. 그거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오존에서 사과는 벌써 이런 어떤 그 과피에 그 누렇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이 타들어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배에서도 이렇게 과점이 타는 장애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복숭아는 아직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에틸렌 흡착제 보통 그 출하할 때 쓰세요? 요렇게 생긴 거. 네, 부패가 심한 시기가 좀 있어요. 그때 좀 쓰고 싶어요. 근데 혹시 쓰다가 이게 효과가 나는 데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에틸렌 요게 이제 과망간산 칼리라고 해갖고 그 에틸렌을 흡착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습도에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먼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수분하고 먼저 흡착을 해요. 그래갖고 에틸렌을 제거하는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리하실 때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조금 보관을 좀 오래 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 까보시면은 이게 색이 그러니까 연보라색으로 좀 진한 상태가 원래 이제 흡착 능력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거의 이제 갈색으로 변하거나 또는 좀 시커멓게 변해 있으면은 이미 이제 오래돼서 그
에틸렌 흡착 능력이 좀 떨어진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 에틸렌 흡착제를 처리하면은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그 효과를 어떤 때는 보고 어떤 때는 안 봤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 에틸렌 흡착제를 처리했을 때 유통기간하고 부패율 감소되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분만 좀 잡을 수, 그러니까 그 영도시에서 수분 잡는 거는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복숭아의 경우 한 8% 정도 이 수분 감량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위축됐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장고 내 가습기를 설치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유니트 쿨러에 이제 같이 그 가습기 처리해서 그 성에가 끼는 것 때문에 조금 보내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닥에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준다라고 했는데 이 방법도 너무 과습하면은 또 그 부패균들이 같이 또 그러니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살짝만 뿌려주는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좀 흥건해서 발이 뭐 치적치적거린다 그렇게까지는 하시면은 오히려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PE 필름 등 투기성 있는 필름으로 과일을 포장하여 저장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 세 번째 방법으로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지금 그 우리가 복숭아의 경우도 호흡이 되게 높고 에틸렌 발생량도 높아서 시중에서 제일 얇은 필름 아마 0.03mm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핀홀을 몇 개 이렇게 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다 덮지를 말고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오래 가고 오래 두고 한번 먹거나 또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상자 단위로 이제 포장을 하시는데 그 포장을 이제 너무 꽉 잡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PE 필름으로 이렇게 덮어 놓는다. 그러니까 끝 마무리를 뭘로 이렇게 꽁꽁 쪼맨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덮어 놓는다라고 정도만 하셔도 어떻게 보면은 그 2월 달까지 저장을 하셨는데 아마 위조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렇게 조금 하면은 좀 더 그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그 2월 달까지 못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상당 부분 그 위조되는 건 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요약을 하면은 복숭아에서는 그 수확 후 급속한 호흡량 에틸렌 증가로 연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적정 온도, 그 다음에 에틸렌 제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복숭아에서 아직 1MCP를 써본 분 없죠? 없죠? 아직 복숭아는 사과에는 1MCP를 처리를 해서 효과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CA 저장에 대체하는 효과. 근데 아직 복숭아는 그게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 복숭아는 사과랑 다르게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되게 많거든요. 섬유질이. 그래서 아마 그 1MCP 자체를 그 리그닌이 흡착을 해서 그 에틸렌을 제어하는 역할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1MCP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에틸렌을 딱 갖다 달라붙는 그 위치에 1MCP가 갖다 붙어서 에틸렌이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건데 얘는 복숭아는 특이하게 그 달라붙는 게 1MCP가 가서 달라붙으면은 또 다른 리소트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효과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 비싼 거 괜히 쓰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손실 주의해서 하시고 부패 잡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숭아는 우리가 애기 다루시고 그 다음에 저장보다는 유통의 개념으로 조금만 더 내가 오래 가지고 가야 되겠다. 좀 더 신선한 거를 유통을 시키겠다. 그런 개념으로 가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한 1MCP라는 것들을 보통 사고하시는 분들은 되게 민감하신데 요게 그 예전에 이제까지 로메나스사에서 여기 보시면은
원재료가 1g당 400만 원이나 돼요. 되게 비싼 거였는데 우리 저기 작년에 경남도원에 계시는 이제 안강환 박사님이랑 뭐 카톨릭 대학의 최진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생합성하는 것들을 해냈어요. 그래서 작년에 특허 등록이 돼서 이제는 이거 단가를 좀 많이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양산은 못 됐지만은 그런 결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이제 실험을 하나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완전한 저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 수학기에 갑자기 그 강우나 태풍 등 어쩔 수 없이 따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한 5도 정도에 일주일 놔둔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상온에서 또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유통이 가능할까? 그거를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5도씨에서 저장했다가 한 15도씨 정도로 올려서 놔두면은 한 일주일은 가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도씨에 놔뒀다가 그대로 한 25도씨로 그냥 해버린다라고 할 때는 한 이틀뿐이 못 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100도 아까짓기 100도 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따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 가더라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고 이제 출하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실어놨습니다. 예,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까처럼 뭐 CA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그 실제로 저장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그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은 한번 제가 모르면은 또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할게요. 없으세요? 그렇죠. 복숭아는 저장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복숭아는 품종을 여러 개 가지고 이제 뭐 조생종 낼 때, 중생종 낼 때, 만생종 낼 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저장을 잘 안 하시더라도 그런 어떤 수확 후에 다루는 것들을 조금만 더 주의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그 결과는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